난민 문제가 이미 수용 한계를 넘어 뉴요커에게 현실로 다가온 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5억 달러를 투자해 총기 폭력 예방 정책을 펼칩니다. 뉴욕시 지하철에서 39세 피해자가 칼에 찔리고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유한 주 뉴욕 총영사가 최초로 아시아 소사이어티와 재팬 소사이어티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믿음이 가능성을 키웁니다. 당신의 비즈니스를 믿음으로 키워가는 PCB뱅크. 프로의 믿음으로 더 큰 가능성을 키워갑니다. Discover your possibilities. PCB Bank. 믿음이 가능성을 키웁니다. PCB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난민 문제가 이미 수용 한계를 넘어섰으며 이제 이 문제는 뉴요커에게 현실로 다가올 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어제 이같이 밝히고 위기가 우리 가까운 이웃으로 다가왔으며 바이든 행정부가 실질적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연락책 임명만 제안한 것은 어림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담스 뉴욕시장은 뉴욕으로 몰려온 난민 신청자가 이제 9만 명을 돌파, 9만 1,000명에 육박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미친 광기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면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그 어느 지자체에도 유례가 없는 텐트 도시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담스 뉴욕시장은 뉴욕시가 2년간 난민 문제로 지출한 비용이 무려 43억 달러에 달하지만 연방정부가 지원한 돈은 1억 4,300만 달러에 불과하다며 연방정부는 아무리 지원을 요청해도 귀머거리처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퀸즈 엘리펀트 파크 앞 정신병원에 성인 남성 1,000명을 수용하는 대형 텐트촌을 설치한 데 이어서 퀸즈 컬리지 포인트 124가의 폐교인 세인트 아그네스 고교 건물도 난민센터로 지정했습니다. 뉴욕시는 이 폐교 건물에 성인 남성 300명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고 지역 주민들은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만약 난민센터가 불가피하다면 성인 남성이 아니라 성인 여성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뉴욕시가 총기 사건을 줄이기 위해 약 5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대대적인 총기 폭력 예방 정책을 펼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어제 뉴욕시 청사에서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4억 8,500만 달러 투자 등을 포함한 커뮤니티 안전을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해 구성된 총기폭력 대응 태스크포스의 보고서를 공개하고 청소년 멘토링에 1억 1,830만 달러, 주거 환경 개선에 5,750만 달러, 공공혜택 탐색 프로그램에 6,78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시설 개선, 일자리 확대, 정신질환 치료, 커뮤니티와 경찰 간 유대 강화 등 7개 분야에 모두 4억 8,500만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자금은 뉴욕시 전역 총기 사고의 92%가 발생한 30개 경찰서 관할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며 특히 전체 사고의 39%가 발생한 브롱스와 브루클린의 6개 경찰서가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해 총기폭력 대응 태스크포스 발족 이후 범죄가 줄어들고 있지만 공공안전을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며 공공안전이 뉴욕시 경제가 발전하는 기본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시 지하철에서 2명의 용의자가 39세 피해자를 칼로 찌르고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용의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토요일 밤 11시 20분경 브루클린 켄싱턴 처치 애비뉴역에서 흑인 용의자 2명이 열차 안에 있던 39세 승객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를 이용해 2차례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두 용의자 모두 처치 애비뉴 정류장에서 내려 역을 빠져나갔다고 전했습니다. 부상을 입은 피해자는 킹스 카운티 병원으로 이송돼 목숨을 건졌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용의자 검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 예정인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희환 주 뉴욕 총영사가 최초로 아시아 소사이어티와 재팬 소사이어티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열린 간담회는 뉴욕 총영사관이 최초로 아시아 소사이어티와 재팬 소사이어티 합동 모임을 주최한 것입니다. 영사관은 다음 달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뉴욕 소재 비영리 국제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이날 면담에서 김 총영사는 한미일 정상회담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3국 간의 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한반도만이 아닌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3국 간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뉴욕 지역에 소재하는 오찬 참석 기관들이 이러한 핵심 가치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아시아 소사이어티 측에서는 다니엘 러셀 정책연구소 국제안보와 외교 부회장과 로리 다니엘스 정책국장이 참석했으며 재팬 소사이어티 측은 조슈아 워커 회장과 토모코 오쿠노 국장이 참석했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주 저녁에 걸쳐 전기자전거와 스쿠터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뉴욕시에서 전기자전거와 스쿠터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면서 뉴욕시 의회가 전기자전거와 스쿠터 등에 대한 규제를 뉴욕주 차원에서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기자전거와 스쿠터를 둘러싼 안전 문제는 최근 몇 년간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문제에 집중돼 왔습니다. 하지만 속도 규제를 무시하고 전속력으로 달리는 전기자전거와 스쿠터가 일반 자전거와 충돌해 부상자가 생기는 등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하면서 이들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뉴욕시 다리의 자전거 도로에서 전기자전거, 스쿠터 이용자의 3분의 1 이상이 제한 속도를 위반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로버트 홀든 시 의원은 모든 전기자전거와 스쿠터에 대해 도로주행 시험과 차량 등록, 면허증 발급, 보험 가입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기자전거와 스쿠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점검을 의무화시키자는 조치도 제안됐습니다. 하지만 우버이츠 등 배달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전기자전거나 스쿠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될 경우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률을 기록했으며 두 사람 모두에게 투표하지 않겠다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오늘 아침 시에나 칼리지와 공동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대통령이 43%, 트럼프 전 대통령이 43%로 동률을 기록해 막상막하의 접전을 펼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두 사람에 대한 지지율 86% 외에 나머지 14%는 두 사람 모두에게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결국 이 14%가 내년 대선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들 14%를 대상으로 두 사람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심각한 연방 범죄를 저질렀다는 답변이 51%에 달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답변도 53%를 기록했습니다. 또 두 사람 모두에게 투표하지 않겠다는 사람을 대상 중에서는 트럼프가 연방 범죄를 저질렀다는 답변이 63%, 트럼프가 미국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답변이 59%로 일반 유권자보다 더 높았습니다. 한편 두 사람 모두에게 투표하지 않는 사람이 진보적인 사람으로 추정이 됐지만 실제로는 49%가 자신을 중도층이라고 표현했으며 어느 정도 보수적이라는 답변이 23%에 달했습니다. 반면 이들이 매우 진보적이라는 답변은 4%, 어느 정도 진보적이라는 답변이 8%로 바이든과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 대부분은 진보가 아니라 중도 내지 보수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던 큰손 중 일부가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로 배를 갈아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론 드샌티스 주지사 후원 그룹인 네버 백 다운은 올해 상반기 최소 7명의 공화당 거액 후원자로부터 $100만 이상을 모금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후원했던 큰손들입니다. 특히 네바다주 호텔 재벌일 로버트 비글로는 트럼프 등 공화당에 $2천만 상당을 기부했지만 2021년 1월 트럼프 지지자의 연방 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 공개적으로 인연을 끊었고 이번에는 론 드샌티스의 후원자로 나섰습니다. 또 실리콘밸리 투자가인 더글라스 리온도 $200만 기부했고 플로리다의 부동산 개발업자 모리 호세이나는 $100만 냈습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는 이러한 거액의 기부금으로 네버백다운은 비슷한 수준의 다른 정치활동위원회 슈퍼백보다도 한층 더 광범위한 정치 조직을 구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거액 후원에도 불구하고 시에나 칼리지 최근 여론조사에서 드샌티스 주지사는 17%의 지지에 그쳐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 54%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연방 학자금 보조 신청서 작성 방법이 올해 일부 변경되는 가운데 선착순 지원이 원칙이라서 당국은 빨리 신청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혜린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021년 펩사 단순화법이 통과되면서 올해 신청하는 2024에서 2025학년도부터는 새로운 신청 양식이 사용되는데 연방정부가 이를 준비하는 시간을 감안해 12월부터 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펩사 신청 시 가장 주의할 것은 비은퇴 자산 정보를 반드시 모두 적어야 하고 여기에는 은행 저축계좌, 주식 등 투자계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 올해부터는 펩사 신청서에 답하는 항목이 적어진 대신 모든 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다 기입해야 합니다. 이 밖에 펩사 학자금 지원은 선착순 지원이며 재산이 많건 적건 자격 미달이 없어 부유층이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전역을 엄습한 찜통더위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생산성 저하를 초래,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복병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 한 달 가까이 지속된 폭염이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크게 감소시키면서 인플레이션의 터널을 빠져나온 미국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폭염은 기온에 민감한 농축산업과 건설업계는 물론 모든 산업 분야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저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상거래의 활성화로 물류 배송이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등장한 가운데 폭염이 물류 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며 운송 비용도 상승,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국제학술지 자원경제학 연간 리뷰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폭염은 농업에 가장 큰 타격을 주지만 생산성 하락은 노동 집약적 산업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국제학술지 란셋은 폭염에 따른 조업 중단으로 250억 시간 이상의 노동 시간이 차질을 빚었다고 주장을 했고 아틀란틱 카운슬은 폭염에 따른 생산성 손실이 연간 1,000억 달러에 달하며 2050년에는 5,000억 달러로 급증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리가 계속 상승, 이자 부담이 가중된 가운데 돈을 빌리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준이 발표한 은행권 대출 형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은행 대출 업무 책임자들은 지난 2분기 기업 대출과 가계 대출 모두 대출 심사를 강화했다고 답했습니다. 즉, 은행들은 대출 심사를 강화한 것은 물론 대출을 승인하더라도 대출 한도를 줄였다는 것입니다. 또 올해 하반기는 경제 전망이 비우호적이며 불확실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은행들은 대출 기준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부동산 가치 하락에 따른 담보 가치의 저하, 신용도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되기 때문에 은행은 대출 손실을 우려 더욱 대출 문턱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대해 연준은 주요 은행들은 리스크 감내 능력의 감소, 유동성 포지션 악화, 자금 조달 비용 상승과 예금 유출 우려, 법률과 감독, 회계 기준 강화에 대한 우려 등도 대출 강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스탄 골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 둔화 지표가 멋진 소식이지만 9월 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지지할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골스비 총재가 어제 야유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9월에 어떤 선택을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걸어온 황금 같은 길이 승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골스비 총재는 연준이 경기 침체를 유발하지 않고 인플레이션 목표치 2%를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했으며 연준의 금리 정책이 시장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항상 귀를 열어놓고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골스비 총재는 다음 공개시장위원회 회의 전에 몇 가지 주요 지표를 더 얻을 수 있을 것이며 현재 우리는 목표로 가는 선의를 잘 걸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일부 민간 연구소 경제학자들은 강력한 통화 긴축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향후 경제 전망에서 침체 가능성을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미국 50개 주 중 은퇴자가 살기에 가장 좋지 않은 주의 하나로 조사됐습니다. 금융정보업체 뱅클레이트 조사 결과 미국에서 은퇴자가 살기에 가장 좋지 않은 주는 알래스카주이며 뉴욕주가 두 번째, 캘리포니아주는 세 번째로 살기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서부의 워싱턴주는 네 번째, 동부의 매사추세츠주는 다섯 번째로 은퇴자 거주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아이오와주가 은퇴자 거주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2위는 델라웨어주, 3위는 웨스트 버지니아, 4위는 미주리, 5위는 미시시피로 밝혀졌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아이오와주는 물가가 저렴한 반면 범죄율이 낮고 의료 시스템이 잘 정비돼 있어 은퇴자에게 매력적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아이오와주는 주택 중간 가격이 23만 9,400달러로 전국 평균 중간값 38만 8,800달러의 70% 수준에 불과한 반면 재산세와 지방세는 중간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델라웨어주는 의료 시스템이 전국 최고로 조사된 반면 주민들의 세금 부담률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반면 알래스카주는 극한 추위와 범죄율 때문에 소득세 등 세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주로 꼽혔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뉴저지 진출 25주년 기념 개인 체킹 계좌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개인 체킹 계좌를 개설할 가장 좋은 기회, 지금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세요. 본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미 전역이 폭염으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가 어제 더위 탈출 방법으로 한국식 찜질방에서의 하루를 소개했습니다. 백악관이 민간인 사찰 우려가 제기된 외국인 도감 청법에 대해 미국이 본토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 도구 중 하나라며 해외 정보 감시법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한때 미국 경제 성장의 상징으로 불렸던 백열 전구가 에너지 효율이 낮다는 이유로 오늘부터 판매가 금지됩니다. 지난해 12월 29일 뉴욕시에서 가장 먼저 마리아나 판매 허가를 받은 그리니치 빌리지의 소매점이 개점 6개월 만에 매출 1,2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예상보다 2배나 많은 것입니다. 어제 새벽 3시쯤 롱아일랜드 웨스트베리의 스피드웨이 주유소에 2인조 복면 강도가 유리창을 깨고 진입해 담배 등을 털어서 달아났습니다. 지난달 30일 밤 시카고 다운타운 뮤지엄 캠퍼스에 흑인 청소년 400명 이상이 몰려나와 상점을 약탈하고 기물을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 40여 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하루 한두 잔의 소주를 매일 마시면 고혈압 증세가 없는 사람도 심혈관 위험이 높아질 정도로 혈압이 상승한다고 이탈리아 연구진이 밝혔습니다. 가상화폐 업체 헥스 등을 운영하며 10억 달러 암호화폐를 무단 발행해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 등을 구매한 리처드 하트 등이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아침부터 밤까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80도, 밤 최저 기온은 68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53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10분입니다. 이상으로 8월 1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